교사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놀이 교육을 하는 것일까요? 아래의 비고츠키의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놀이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까요? 놀이의 핵심은 재미입니다. 재미는 단순히 즐거움만이 아니고 즐거움을 포함한 더 크고 넓은 개념으로 봅니다. 놀이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선도한다는 비고츠키의 주장과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재미를 갖춘 놀이가 만난다면 제대로 된 놀이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놀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알아볼까요? 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미입니다. 재미있으면 놀고 없으면 중단하기 때문입니다. 재미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파악하기 어렵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습니다. 놀이 지도에 앞서 재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놀이에서 추출된 재미를 몇 가지로 유형화하여 재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대부분 놀이는 여러 재미가 뒤섞여 하나의 고유한 재미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놀이의 구조 및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중심을 이루는 부분이 있고 주변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다음으로 제시하는 것은 중심을 이루는 부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놀이를 지도하기 전에 개별 놀이가 갖는 중심 재미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는 재미까지 살펴 지도한다면 효과적인 놀이 지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첫 번째, 기술을 익혀야 하는 놀이는 놀이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어느 정도 획득한 이후에야 재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놀이는 기술을 익혀 조금씩 잘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대표적인 놀이로는 제기차기, 망차기, 공기, 비석치기, 고무줄 놀이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연에 의해 진행되는 놀이는 결과를 확정할 수 없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기원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설렘이 재미를 느끼게 합니다. 대표적인 놀이는 쌍육, 루도, 뱀주사위 놀이, 승경도, 람승도, 윷놀이, 가불젓기, 어미새끼, 달팽이 놀이, 다리샘 놀이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원초적인 욕구에 의한 것으로 쫓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재미를 즐기는 놀이들이 있습니다. 얼음땡, 앉은뱅이, 색깔 찾기, 팔자 등이 있고 다른 요소와 함께 섞인 진놀이, 진치기, 깡통차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원초적인 욕구에 의한 것으로 숨고 찾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재미를 느끼는 놀이들이 있습니다. 숨바꼭질, 꼼꼼이, 깡통차기, 신발찾기 등이 직접적이라면 보물찾기, 틀린 그림 찾기, 글자 찾기, 가락지 찾기 등은 간접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같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데서 느끼는 재미로 씨름, 닭싸움 등이 있고 높은 데 오르고 내리는 데서 재미를 느끼는 능목, 가마타기, 물에서 활동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여러 가지 물놀이 등이 있는데 이는 동물들의 놀이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여섯 번째, 인간에게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재미로 상상하여 표현하는 과정을 즐기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소꿉놀이, 호박따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놀이들은 영아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유아기에 두드러지는데 이후 줄거리를 갖춘 서술형 놀이로 발전하면서 아동기로 확장됩니다. 일곱 번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인간은 먹을 것이나 재화를 비축하려고 하는 속성을 발달시켰습니다. 따라서 잃고 따는 과정은 긴장감과 욕구 충족을 느끼게 하면서 색다른 재미를 느끼게 합니다. 이런 유형의 놀이는 남성에게 두드러지는데 딱지치기, 구슬치기, 돈치기 등과 같이 치기라는 형태로 소재는 달라도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은 평판을 중시하게 됩니다. 신화의 중심 모티브와 맥을 같이 하는데 난관을 설정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과시 및 인정을 획득하는 데서 느끼는 재미입니다. 38선, 7발 뛰기, 두부놀이, 개뼈다귀, 내둔벙, 돼지불알 놀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아홉 번째,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 과정에서의 성취감이 재미로 나타나는 경우로 칠교, 창작 실뜨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놀이들은 대상 연령의 폭이 상당히 넓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10번째, 특정한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오는 안정감이 재미로 전화한 것으로 편으로 나뉘어 전개되는 놀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재미 요소입니다. 오징어, 리을자 놀이를 비롯하여 38선, 갯벼다귀, 비석치기, 목잡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1번째, 사회질서에 순응하도록 강요받는데 이에 역행하면서 오는 쾌감이 재미로 수용된 예입니다. 주로 거짓말하기, 상대 괴롭히기 등과 같은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하늘땅, 도둑잡기, 얼음땡,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돈가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2번째, 누군가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도 재미고 그 명령에 순응하여 집단의 일원임을 확인하는 것도 재미입니다. 이런 놀이는 명령 순응이 일방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기에 색다른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1등 따라하기와 왕대포, 태극기, 콩쥐팥쥐, 열발뛰기 등이 예시로 있습니다. 13번째, 바둑은 오늘날까지 연령을 뛰어넘어 지속되는 놀이입니다. 이런 놀이는 자신이 예측한 결과가 상대에 의해 가변적이라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놓은 말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재미를 쫓는 놀이로 고누를 비롯하여 바둑, 장기와 같은 말판 놀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14번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상에서 오는 재미로 리듬의 주안을 두는 달풀이, 성풀이, 숫자풀이 등과 시장에 가면, 상징 읽기, 단숨에 외우기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모으는 재미를 비롯하여 더 많은 재미의 유형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제시한 재미의 유형 분류로 모든 놀이에서의 재미를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놀이를 지도하기 전에 이 놀이를 지속시키는 재미의 요소는 어떤 것인가 숙고한다면 효과적인 지도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놀이를 지도한 후에도 재미 요소가 잘 전달되어 스스로 즐기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재미를 중심에 둔 접근은 놀이 방법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놀이를 놀이답게 지도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일상에서 놀이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미가 살아나 즐거운 놀이가 학교 현장에서 펼쳐지기 위해 일상에서 놀이가 구현될 수 있는 상황과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놀이는 일상에서 벗어난 시공간에서 전개될 때 놀이다워집니다. 학교가 감시와 억압이 주된 분위기라면 이런 시공간에서 놀이가 활발히 펼쳐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유로운 상황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놀이 시간을 확보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놀이판을 그려 수시로 놀 수 있게 하고 다양한 놀이 방법을 제공하며 잘 노는 아이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놀이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놀이를 이해하기 위해 바탕이 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놀이와 인간을 따로 떼어놓은 상태에서 이해한다면 결국 어느 것도 온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인간에 대한 여러 학문의 연구 결과와 놀이에 대한 연구를 결합한 총체적인 놀이 이해가 요구됩니다. 인종과 지역을 넘어 모든 인간이 하는 놀이 중 하나인 숨바꼭질이란 놀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시간이라는 시줄과 공간이란 날줄로 짠 직조물입니다. 시간은 해가 뜨고 지고 때가 되면 배꼽시계가 작동하기에 별다른 인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간에 대한 이해는 다릅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대부분의 운전자는 지도를 보거나 이정표를 보는 훈련을 통해 전체적인 공간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일상화되면서 공간에 대한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습니다. 공간 감각은 길러지는 것이고 이를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공간 인지의 측면에서 수만 년 전의 인간을 상상해 봅시다.
당시에도 모둠살이를 했기에 마을이 있었고 그곳에서 벗어나 사냥이나 채집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채집은 마을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져 기억하기 쉽지만 사냥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냥감을 찾거나 쫓다 보면 멀리 가게 될 것입니다. 멀리 떨어진 집으로 돌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간 인지 능력일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어려서 길러진 것인데 어떤 통로를 통해서 획득되었을까요? 바로 숨고 찾는 활동, 즉 숨바꼭질을 하다 보면 어디에 숨을 것인가, 어디에 숨어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인지해야 하고 이를 반복하면서 공간 지각력이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낯선 곳에 대한 공포보다 탐색하려는 태도와 자세는 숨바꼭질 놀이의 경험 및 횟수에 비례합니다. 숨바꼭질이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놀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삶과 총체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할 때 이 놀이가 어린 시기에 경험해야 할 놀이로 새롭게 파악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낯선 곳에 갔을 때 겁을 내고 엄마의 치마에 매달리는 아이와 호기심을 갖고 주변을 탐색하는 아이의 행위를 단지 개인의 성격 차이로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놀이뿐 아니라 놀이 전반과 인간 삶과의 연관 속에서 파악할 수 있을 때 놀이에 대한 이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도 있는 놀이 이해는 놀이 지도를 당위에서 필요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놀이는 지도해야 한다는 당위는 다른 압력에 밀리게 됩니다. 공부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미뤄두다가 시험이라는 필요가 닥치면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당위가 아니라 필요입니다. 놀이를 지도하는 것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정도의 생각으로는 놀이 지도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지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필요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지속력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기에 숨바꼭질을 경험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공간 지각력에 현저한 차이가 난다면 숨바꼭질을 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딱지치기를 해본 아이는 잃을 수도 있다, 이를 인정해야 나도 딸 수 있다 해서 원하는 것이 안 될 수도 있다로 확장된 사고와 태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 반 아이들에게 딱지치기를 하도록 지원하지 않을까요? 개벽다구 놀이에서 상대편이 막고 있는 길을 뚫고 나간다는 것은 비록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위기 상황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효과적인 놀이 적용의 방안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염두에 두고 적용한다면 형식적인 놀이 지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교사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면 스스로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사 대상의 체계적인 연수가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특정한 놀이가 어떤 방법으로 전개되는지를 경험하는 정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질과 내용을 담보한 놀이 연수를 통해 놀이의 중요성과 가치를 체득하고 아동들이 각 놀이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학교에서 시도되어 놀이 활성화에 기여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여 지속적으로 놀이 지도의 질을 높이는 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습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볼까요?